러시아, 자포리자 방향으로 향한 우크라이나 다연장 로켓 시스템 파괴. 러시아 소셜미디어에서는 5월 중순에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의 BM-21 그라드 다연장 로켓을 자폭 드론으로 공격하는 영상을 공유한 바 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러시아의 드론 조종사는 발사대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목표를 고정한 후 공격을 실행했습니다. 이 공격은 큰 폭발을 일으켜 그라드 다연장 로켓을 심하게 불태웠습니다. 최근 러시아 군대는 자포리자 지역에서 우크라이나의 M270 다연장 로켓 시스템을 파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SF에 따르면 이 다연장 로켓 시스템에는 MGM-140 어택즈 전술탄도 미사일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먼저 러시아 정찰 드론이 셰브첸코프스코일 근처에서 우크라이나의 M270 다연장 로켓 시스템을 발견했습니다. 그 후 이 시스템은 러시아 군대의 이스칸데르-M 전술탄도 미사일로 공격받았죠. 이 공격이 정확히 언제 발생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며칠 전 사건의 영상이 언론에 등장했습니다. 영국, 노르웨이, 프랑스, 독일은 지난 2년 전부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군사 계획을 시작한 이후 우크라이나군에 최소 16개의 마스 IA 다연장 로켓 시스템을 제공했습니다. 마스 IA 또는 다연장 로켓 발사대는 최대 12개의 GPS 유도 GMLRS M30, M31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으며 사거리는 70km 이상입니다. 또는 2개의 MGM-140 어택즈 전술탄도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으며 사거리는 버전에 따라 165km에서 300km까지이죠. 이스칸데르-M은 최소 50km, 최대 500km의 작전 범위를 가진 이동식 단거리 탄도 미사일로 자동 유도 시스템을 장착하면 목표 오류 범위는 5m에서 7m에 불과합니다. 이 핵 미사일 시스템은 소련 시대의 고가치 목표를 파괴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1987년 중거리 핵전력 조약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이스칸데르-M 시스템은 탄도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 모두를 장착할 수 있는데요. 이 시스템에서 발사된 순항 미사일은 매우 낮은 고도로 비행하여 탐지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스칸데르-M 시스템은 높은 화력을 보장하기 위해 2개의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발사대는 주어진 임무에 따라 2개의 탄도 미사일 또는 2개의 순항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군대는 우크라이나의 여러 마스 IA 다연장 로켓 시스템과 약 40개의 중거리 다연장 로켓 시스템 M142 하이마즈를 파괴하거나 손상시켰습니다. M142 하이마즈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가벼운 트랙형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이번이 처음으로 러시아가 어택즈 미사일을 장착한 우크라이나 다연장 로켓 시스템을 공격하고 파괴한 사례이죠. 우크라이나, 독일로부터 프랑켄슈타인 탱크 받는다. 독일 무기 제조업체 라인메탈의 지상 시스템 부서 책임자는 러시아의 드론과 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는 새로운 이동식 방공 시스템을 우크라이나에 곧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빌트 신문과의 최근 인터뷰에서 그는 독일 언론이 프랑켄슈타인 탱크라고 부르는 시스템이 개발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탱크는 냉전 시대의 레오파드 1 탱크 차체에 라인메탈이 제작한 첨단 스카이레인저 방공 시스템을 결합한 중장갑 버전이 될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드론과 포병 공격과 같은 단거리 목표를 상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스카이레인저 포탑과 35mm 기관총을 레오파드 1 전차 차체에 장착할 수 있는 많은 전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라인메탈은 현재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유로사토리 2024 방위 산업 전시회에서 레오파드 2 차체에 장착된 유사한 차량을 선보일 예정이죠. 라인메탈은 지상 방공 시스템이 모듈형 설계로 고도로 이동성이 높고 쉽게 수정될 수 있으며 나토군이 국가 및 연합 방어에 집중함에 따라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언제 새로운 프랑켄슈타인 탱크를 받을 수 있을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영국의 텔레그래프 신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군대는 독일로부터 약 100대의 레오파드 1 전차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주 동안 키이우 정부는 나토 국가들에게 추가 무기 제공을 압박하고 있으며 서방의 방공 시스템 부족으로 인해 군대와 인프라가 러시아의 공격에 취약하다고 불만을 표명했는데요. 독일 올라프 숄츠 총리는 이달 초 베를린이 미국산 패트리어트 방공 시스템과 추가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몇 주 내에 전달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을 하는 것을 여러 차례 비판하며 이는 결과를 바꾸지 않고 갈등을 연장시킬 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 도네츠크의 대규모 공격 단행. 키이우 지역군 대변인 나자리브 중령의 발표에 따르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동부 지역에서 군사 충돌 범위를 확대하고 군사 충돌의 범위를 넓혀 큰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같은 날 이스가 작성한 지도는 지난 24시간 동안 도네츠크시에서 발생한 주요 군사 충돌 지역 중 노보포크로프스크 근처와 도시의 남쪽 외곽의 막시밀리아니브카 지역을 강조했습니다. 이 두 지역은 지난주 치열한 전투 끝에 러시아의 통제하에 있었죠. 러시아의 주요 공격은 도네츠크 지역의 압디이우카와 차시브 야르 주변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작지만 꾸준한 승리를 거두고 있습니다. 차시브 야르가 함락되면 인근 도시가 위험에 처하고 우크라이나의 주요 보급로가 손상되며 러시아가 도네츠크 지역 전체를 점령하는 목표에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약 65만 명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으며 이는 2년 전의 14만 명보다 거의 5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러시아의 전술 변화는 큰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낮에는 러시아 군대가 여러 방향에서 공격을 강화하여 우크라이나 군의 집중을 분산시키고 밤에는 매복 공격을 확대하여 상대의 반격 능력을 감소시켰는데요. 심지어 일부 러시아 병사는 우크라이나 군복을 입고 전투에 나서 드론의 목표 잠금 과정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110여 단 대변인 이반 씨는 자신의 여단이 오랜 시간 동안 넓은 공간에 걸쳐 배치되었지만 도네츠크 지역에서 러시아의 새로운 공격을 막기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의회가 4월에 610억 달러 규모의 군사 지원 패키지를 승인한 이후 우크라이나의 화력은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원 물자 운송이 러시아의 동부 우크라이나에서의 급속한 진격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무기 저장고를 완전히 보충하려면 몇 주, 심지어 몇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차관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무기를 기다리는 동안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와 1대5의 비율로 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러시아 공군의 힘을 무력화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는 최소 130대의 F-16 전투기가 필요하며 이는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전선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우크라이나 군대는 서방의 추가 무기와 탄약을 받을 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한 전략으로 전환했습니다. 관찰자들에 따르면 일부 영토를 포기함으로써 우크라이나는 더 잘 방어된 위치에서 전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도네츠크 지역에서 방어 태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큰 반격을 가할 힘은 부족합니다. 압디이우카 외곽에서 싸우고 있는 47여단 부지휘관 알렉산더는 무기 지원이 차례로 도착하면서 큰 반격을 위한 충분한 저장량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죠. 한 달 전 약 3만 명의 러시아 병사가 북부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 하르키우 지역으로 진입해 새로운 전선을 열어 우크라이나가 병력을 분산시키게 했습니다. 그 당시 우크라이나는 불리한 위치에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후 러시아의 공격 속도는 느려졌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존 커비는 공격이 거의 끝났다고 말했죠. 영국 베스 대학의 군사 분석가 패트릭 베리는 러시아가 키이우가 약화된 시기에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면서 하르키우에서 황금 같은 기회를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무장군의 방어 체계의 약점을 탐색하는 형태로 준비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베리는 러시아가 미국의 군사 원조가 워싱턴 내부의 갈등으로 지연되는 시기에 키이우가 거의 자원을 다 써버린 시점을 선택해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다고 말했는데요.